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시아버지랑 무역회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네 회사에서 일하던 경리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첫 취업한 회사가 남편네 회사였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둘까 했지만 그래도 첫 직장이고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서도 못할 것 같다는 무모함 때문에 버텼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제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해나가면서 배우는 거지.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퇴근 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고 남은 일이나 좀 도와주겠어? 라면서 제게 야근 수당까지 올려주며 차근차근 직접 일을 가르쳐 주었고 15살이나 많은 남편의 다정함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는데 전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종종 비치고는 해서 순애보 때문에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둔 저는 아이도 빨리 생긴 탓에 육아하며 집안일하며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 줄 몰랐어요. 그나마 남편은 업무 때문에 많이 바빴지만 가정에 있을 때는 속절없이 잘 챙겨주는 자상한 아빠이자 남편이어서 전 그런 남편을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저는 제법 괜찮은 동네에 이름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애들이 조금 크자 저는 여행 다녀온 사진, 맛집 탐방, 아이들이 웃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 등을 SNS에 올리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제게 수상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스팸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가만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얼마 전 그쪽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지금도 너무 괴로워서 심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싶으니 남편을 돌려받은 대가로 당신이 책임져줘요. 그 여자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침대에 있었던 사진도 같이 보냈는데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이다. 그 와중에 지 얼굴은 또 교묘하게 가렸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단 기관에서 하원한 아이들을 친정에 맡긴 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달려들어 귀싸대기부터 내리친 후 소리를 질러댔죠. 증거 사진을 보고서야 남편은 무릎 꿇고 저에게 매달리며 미안해. 사실은 결혼 전부터 만났던 여자였는데 원래 당신이랑 결혼한 후 계속 끝내려 하는데도 떨어지질 않더라고. 당신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나한테 의지만 하려고 해서 지치고 외롭기도 했고 그래도 언제까지나 당신을 속일 수는 없어서 완전히 그 여자랑 정리한 거야.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지만 저는 이성을 잃어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날뛰며 내일 당장 법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못 가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갖은 협박으로 어떻게 실제로 이혼 구비 서류를 들고 법원 앞까지 가는데 성공했지만 남편은 끝내는 안 들어가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나도 실수로 그냥 헷가닥해서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서 당신도 나랑 이혼해서 저 어린애들 데리고 뭐 먹고 살 건데 딱 눈 한 번만 감아주면 절대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돌이켜보면 이혼 얘기를 내지르긴 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던지라 저는 속상함과 배신감에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남편의 갖은 위로를 받으며 못 이기는 척 결국은 남편이랑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가 이번에는 톡으로 연락을 왔더라고요. 너 네 남편 상간녀가 나만 있었는 줄 아니? 나랑 헤어진 건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를 시작으로 살면서 저처럼 둔한 여자는 처음 본다. 너네 부부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흔적을 남겼는데 너 남편 출장 간다 할 때 이상한 거 못 느꼈냐? 도대체 이혼을 왜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남편과 금슬이 좋냐? 라는 등의 제가 상처받을 만한 공격을 지르며 미쳐버릴 것 같은 채팅을 자꾸 보내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반응이 없자 이젠 SNS로 제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타고 들어가 해코지할 생각인 건지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고 다니는 상간녀. 너의 친정부모도 네 남편 실체를 아냐고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라고 댓글 달린 거 행여 누가 볼까 싶어 제 SNS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제 SNS는 친구랑 가족뿐 아니라 애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친한 학부모들도 자주 들어와 소통하는 곳인데 이걸로 저희 애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던지며 통곡했어요. 나쁜 인간아, 네가 다 책임져. 네 바람 때문에 왜 나랑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빨리 그 여자 전화번호랑 사는 곳 해.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며 생각이 안 난대요. 끝까지 숨긴 남편이 너무 괘씸해 제가 직접 찾아 나섰고 그 여자의 SNS 아이디로 여러 경로로 계속 추적해본 결과 우연히 그 여자가 사는 곳에 오피스텔 흔적과 이름 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그곳을 찾았습니다. 혹여나 무슨 단서가 있을까 싶어 경비 눈치를 보며 오다 가다 우편함을 뒤져보다 무심코 반송 우편함까지 보게 되었는데 상간녀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상간녀는 이미 이사간 후더라고요. 우편물을 뜯어보니 어느 봉사단체에서 그녀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반전인 게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래 한 것 같더라고요.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놓은 여자가 이런 걸로 마음의 속죄라도 할 요량이었던 건지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곧 누구냐는 말에 얼버무리다 친척이라고 연락처가 바뀌어서 찾는 중이라 하니 죄송하지만 개인 연락처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가 하도 제가 아쉬워하니 대신 다른 단서를 던지더라고요. 이미 여러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시니 한번 다른 곳도 둘러보세요. 보니까 직장 근처에 있는 우리 요양원이나 나라보육원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화 끝에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직장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상간녀는 심지어 남편보다 3살 연상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친구 실적 올려준다고 저희 애기들 보험이랑 제 보험도 들어줬던 기억이 났어요. 설계사 이름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라 생각해 이성 친구냐고 물었더니 굳이 여자 이름 가진 동성 친구라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데 그 여자 말 맞다나 제가 둔하긴 했나 봅니다. 저는 상간녀를 제대로 먹이기 위해 행동 개시를 했어요. 그 여자가 주마다 한다던 봉사단체에 발부터 드렸습니다. 마침 맘카페에서 그쪽으로 봉사 간다는 사람과 연락을 취해 같이 가기로 했어요. 홀에서 봉사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왁자지껄 요양원 계신 분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홀에 모이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어느 여자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녀가 내 남자의 상간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여자 쪽에서 사색이 된 표정으로 얼어붙은 듯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홀린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궁금해 계속 저도 마주보고 싶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려고 딴 척을 했지요. 저를 지나치는 그 여자와의 몇 초는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슬쩍 확인 사살을 했어요. 혹시 저 여자분께서 이영희 씨인가요? 땡땡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제가 보험 들었던 설계사분이랑 인상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아, 네, 맞아요. 벌써 저희 기관에서 7년째 한결같이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동생분도 함께 하셨었는데 몹쓸 병으로 운명하시지만 않았어도. 라며 말문을 못 이으시는데 뭔가 느낌이 본능적으로 묘한 게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봉사 일정과 시간을 맞춰놓고 가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저기요? 돌아보니 뻔뻔스러움이 간 밖으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상간녀가 절 불렀습니다. 먼저 제게 말을 걸 줄은 차마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색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 뒤 모르는 척 돌아보았죠. 여기 봉사하러 오시려고요?